미술에서 고급 미술과 저급 미술이 존재할까요? 지금은 그렇게 경계가 분명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목적은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북디자인 과정을 좀 몇 달 동안 되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접하게 됐는데, 내가 여기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였냐면, 디자인에서는 미적인 어떤 요소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많은 사람들한테, 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그나마 최소한의 아름다움을,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많은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아름다움, 신미성이라고 그러잖아요. 디자인에서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그런 신미성을 갖기 위한 어떤 물건, 그렇잖아요. 인쇄물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그게 목적이 그거란 얘기죠. 근데 우리가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태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삶의 태도나 또 예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라는 목적이 상업적이지만은 않은 거죠. 그런 태도와 그런 상업적이지 않은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또 비싸게 팔려요. 아이러니하게 그거는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작업을 하는 동안의 목적은 적어도 상업적이지는 않아야 되는 거? 그래서 그게 좀 차이라면 차이고 그게 예술의 본질 아닌가요? 내가 그걸 꼭 해야만 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.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얼추 예술 비슷한 건 아닌가? 이제 그 외에 이제 파는 게 목적이다. 말 그대로 난 잘 팔기 위해서 만들어라고 얘기하면 약간 디자인과 약간 예술의 어느 지점이 있을 거고, 아니면 워홀처럼 비꼬는 거. 예술이 너무 고고하니까 나는 잘 파는 게 목적이야라는 그 비꼬기 위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. 그러면은 그거는 예술이 될 수 있죠. 왜냐하면 사회를 비꼬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그런 차이? 그 오월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급 미술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고급 미술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. 아이디어가 그때까지 아방가르드가 갖고 있던 어떤 태도를 한 번 더 뒤집어서 좀 보여주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 때문에 이제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오케이. 디자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. 네, 그쵸. 어차피 워홀도 디자인 베이스예요. 예. 송 작가님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2005년도 인터뷰와 이번 인터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게 네. 일종의 도덕성 같은 거 있죠. 작가의 어떤 도덕성, 목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걸 좀 느끼게 돼요. 그것이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작업이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고급 미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시는 그런 느낌이십니다. 그러게요. 그러니까 고급 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요. 너무 구식이에요, 사실. BTS의 현대무용도 있고 옛날에 고급 예술이었던 것이 하나의 요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송 작가님이 얘기하는 내용하고요, 그 얘기를 하는 어떤 토대라고 할까요? 그 두 개가 저는 살짝 그 갭을 느끼는 거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고급이니 저급이니 시대에 사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하는 그 구분의 척도가 작가의 그런 양심, 어떤 예술적 윤리관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런 거가 이렇게 기반에 있는 느낌을 받아요.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살짝 저는 부딪히는 느낌을 받는 거죠. 그런가요? 네. 모르겠습니다. 이거 제 느낌인데. 뭐가 부딪힐까요? 그러니까
그러니까 고급 예술을 하고 있으면서 고급 예술이란 말이 네. 싫대, 뭐 이런 거? 고급과 저급을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분을 굳이 해본다면 작가의 윤리관이라는 거.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윤리적 태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잖아요. 근데 그 고리타분한 어떤 거를 여전히 조금은 그래도 마음속에 중요하게 척도로 두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아유, 나요. 근데 그런 게 없으면요.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는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. 왜냐하면 내가 작업하는데 잘 팔리는 길이 너무 눈앞에 뻔히 보여요.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. 왜냐하면 그거는 잘 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.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여태까지 내가 궁금하니까 계속 따라가는 어떤 그 방법이 있잖아요. 방법도 있고 어떤 대상이 있는데 잘 팔리는 그 길이 지금 이 나이쯤 되면 다 보여요. 어떻게 하면은 잘 팔리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태도를 갖고 하면 유명해지고 잘 팔리는지 대충은 알게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죠. 왜냐면 그거는 내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. 방법론적이랄까요? 구분은 되는데 예. 그걸 구분해서 하는 건 안 되세요? 아니 뭐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게 뭐냐면요. 저는 큰 작업을 보통 하는데 한 전시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요. 한 절반 정도는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도 있겠다는 어떤 작업을 해요. 소품도 하고. 왜냐면 소품하는 게 정말 곤욕이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소품을 살 수 있잖아요. 큰 거를 쉽게 살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는 거죠. 팔기 위해서 소품을 많이 양상을 하는데 저는 많이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요. 그런 정도의 타협은 있다는 거죠. 근데 그 제가 무례한 말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큰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풀고 작은 작업은 조금 이제 그런 거 절충을 하고 그러니까 크기로 예를 든 거예요.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전시가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로 나오고 있는 수준, 그죠? 고급 미술, 저급 미술 그 수준. 혹시 그러면 본인의 작품 안에서 그 수준이 이렇게 나눠진 게 되는 게 아닌가요? 아니요, 방식은 비슷하니까. 왜냐면 저는 제 작업에서 그러니까 유화에서 보여질 수 있는 유화의 여러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법이 있어요. 그 기법을 이제 내 생각을 실현하는데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데 잊어버려서 저 소리 듣다가 네. 조금 생각을 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비슷한 얘기를 다른 작가와 우연히 나눈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판매용과 판매하지 않은 내 실험적인 내 작업을 구분을 한다. 그럴 수도 있죠. 판매 폐허용과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제가 그게 구분이 됩니까 물어봤을 때 그 작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구분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구나. 저는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. 그럼 안 팔려요. 팔려고 내놓은 작업이. 그냥 진지한 작업이 팔려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. 저는 안 돼, 그렇게. 부럽네요. 다만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입장 또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가치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렇게 나눌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저급하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맞죠. 차라리 자기 작가관이 들어가 있지 않다거나 남의 거 카피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그냥 구색만 맞춰보려고 사실 그런 작업 보면 보이잖아요. 그런 작품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작품들이 놀랍도록 비슷하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쭉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
그 뭐 당연한 거기도 한데 예. 지금 보시면 작가마다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는 게 해석이 다르잖아요. 다르죠. 예. 지금 이걸 봐도 어떤 작가는 고급과 저급을 작업의 태도 또는 뭐 완성도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그게 비싸게 팔리느냐 사회 어떤 인지도가 높냐 낮냐 사회적인 어떤 레벨로 이게 좀 확실히 작가들마다 예. 그 작가의 작업 성향이나 현재 그 작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.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. 그러게 그러니까 뭐 미술관에 들어가는 작업은 고급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네. 약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럴 수 있는 아 그래 어쩌면 나도 그러면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네. 계속 소장작 공모에 내는 거 보면 그래도 미술관에 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. 이번에 그러면 그 작품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? 아 전남 도립미술관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? 아니 공고가 떠요. 그냥 공고가? 미술관에서 소장작 공모를 합니다고 공고가 떠요. 어떤 기간에. 그러면 이제 서류 또 와 써가지고 쫙 뿌리는 거죠. 선정이 된 거네. 안 되는 해도 있고요. 그 중에서 한 군데라도 되면 몇 달은 먹고 살아요. 사실 그가 갤러리에서 이제 N빵 하잖아요. 5대5 전문적으로 반빵 하잖아요. 반빵. 반빵 하는데 그 미술관으로 이렇게 소장이 되면 그래도 60, 70%는 작가에게 이제 가니까 조금 50%보다는 좀 많고 그 옛날에는 70%까지 쳐줬는데 요즘에는 더 깎는 것 같긴 해요. 그 사이에 그런 식으로 여러 작품 하셨어요? 많이 좀 들어간 편이에요. 그런 편이에요. 뭐 어깨 올라간다. 그리고 이건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굳이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네. 말씀이 나와서 어떠세요? 요즘은 그 판매가 1년 판매가 조금 그 액수가 좀 되세요? 어떠세요? 아휴 판매가 전 잘 안 돼요. 일단 작품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품가를 저렴하게 매길 수는 없어요.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매기면 안 되니까 그냥 10년 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냥 좀 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러네요. 그런데도 잘 안 팔려요. 왜냐하면 소품보다는 큰 작품이 많기 때문에 정말 큰맘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사실 구입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판매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꾸 소장작 공모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래야 그나마 유지를 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건데 사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게 기적이에요.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? 이렇게 100% 되지 않죠? 작가들은 아마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. 잘 팔리는 작가도 그냥 생활하면 땡이에요. 잘 안 팔리는 작가는 생활이 안 돼요.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. 어시스트를 써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제 그림에 나오는 그 테크닉이요. 어시를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쓰려면 화면에 어떤 화면에서 풍겨지는 저만의 아우라가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 좀 평범해지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겠죠. 뭐 어려운데요. 그냥 그쪽으로 마음을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. 아직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네요.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리가 좀 불편해졌을 때 저는 서서 작업해야 되니까. 그게 꼭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어시를
많이 쓸 수 있는 작가들이 네. 왜 이게 어떤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서 시킬 수 있는 그림 스타일, 맞아요. 네, 본인이 안 해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작가들은 그렇게 할 수 네. 있죠. 제가 봐도 송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현재 작업의 형태로는. 어려워요. 테크닉상도 어렵고 사람들이 어쩌면 그래서 제 작업을 그런 면에서 더 좋아할 수도 있죠. 예. 사진은 못해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자꾸 돼가네요.